자, 지금 업황 받쳐주고 있죠? 1분기 영업이익도 280억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49억에서 그러니까 350억을 메꿔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기대감. 얘네가 병합을 진짜 왜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우리 SK증권인데요. 오늘은 병합 후, 그러니까 재개 첫날에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금 정지가 된 지 어느덧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병합 후 첫 거래일이 이제 27일이다 보니까 약 13일 정도가 남은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전고를 뚫어냈던 구간이 여기였기 때문에 약 2,500원 부근, 여기서 우리 개미들이 정말 많이 탑승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고점 대비 30%가 넘게 빠졌었기 때문에 가뜩이나 21선에 대한 이탈까지 나오면서 병합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 아쉽긴 했었지만 이게 끝났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절대로 아니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SK증권의 현재 이러한 거래 정지 사태가 결코 이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점이죠. 자, 우리가 재개 첫날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변동성은 당연히 동반되겠지만 평소보다 이 거래량이 얼만큼 늘어났는지 이 부분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기관들의 실제 순매수가 또 얼만큼 이어졌는지 이 부분이 좀 될 텐데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 첫날이죠. 혹은 몰빵 매도를 한다면은 이러한 전략으로부터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첫날에 이제 공유를 좀 해볼 텐데요. 자,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는 매도를 하더라도 분할로 매도를 해야 되고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재개 첫날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 바로 이 병합 때문이라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SK증권은 기존의 액면가 500원짜리였던 주식을 이제 1,000원으로 묶어버리는 병합을 결정했죠. 그러니까 기존 발행 주식 4억 7,200만 개에서 절반 2억 3,600만 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액면가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삼성전자 액면가는 지금 단돈 100원입니다. 그러니까 액면가와 주가는 지금 큰 연관이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증권이 이렇게 액면가를 병합한 진짜 이유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이게 가장 유효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동전주 퇴출 정책을 고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1,000원 미만의 종목들은 관리 종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중조사가 들어오면 상폐가 되는 건 순식간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SK증권은 자체적으로 병합을 시켜서 주식 수는 줄이고 주가를 올려버리는 그러한 제도를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SK증권의 이사 정원이 총 4명이었었거든요. 최근에 이거를 5명으로 늘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예요? 기업에 대한 투명성을 대중들한테 강조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국장의 대세장을 맞이하면서 주가를 분명 띄워냈었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좀 의도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병합을 하게 되면 매수를 할 수 있는 최소 매수 금액 또한 커지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단타성 자금 유입들을 그만큼 축소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가 형성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저는 좀 핵심이라고 봅니다. 보시면 이때가 3월 4일, 그때가 이때였거든요. 이날 이제 SK증권은 자사주 소각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환원 정책. 이때 당시 SK증권은 시총이 8천억 수준이었지만 무려 200조로 소각시켰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물론 100%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단순하게 거래 대금만 봐도 펌핑을 시키면서 유입됐던 거래량이 과연 정말로 유로했던 순간에 과연 정말로 빠져나갔을 거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확률에 좀 베팅을 해야 되는데 정리를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장의 분위기가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가요? 삼성전자 슈퍼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하이닉스도 예견돼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미국과 일하는 휴전까지 나온 상태란 말이에요. 국장의 대세장이 유지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SK증권에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시장은 다시금 여러분들 코스피 8,000포인트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다시 붙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SK증권 여러분들 뭐예요? 이 브로커리지. SK증권은 이 매매 수수료가 가장 수익의 원천이죠. 제가 봤을 때 재개 첫날은 확률상 기대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차익 실현 물량보다는 기대감이 더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자, 왜냐하면 일단은 올려놔야지만이 개미들이 더 붙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상승에 베팅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기준점, 이 매도만큼은 특히나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이 전까지 분명 또 버텨내면서 다른 것들로도 공략하면 되죠. 이러한 전제 정도는 깔고 여러분들 지금 SK증권을 바라봐 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재개 이후 여러분들 이 섣부른 매도만큼은 절대로 금지라는 거,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에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이 9시, 오전 9시, 우리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가시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4월 13일 어저께 월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1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4월 14일 화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아주 IB 투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무조건 스페이스X 그 중에서도 머스크와 직접적으로 엮여있는 종목들을 보자. 어제 밤이었습니다. 이 머스크가 말을 하길 한국의 우주테크 ETF 굉장히 매력적이다. 콕 집어냈었는데요. 자, 게다가 이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하필 또 공교롭게도 어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시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21선 중기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단순하게 머스크와 엮여있기 때문에 그냥 추천을 드렸던 게 아니라 보시면 추세가 살아있고 지지력을 보였었기 때문인데요. 어제도 보시면 21선이 무너지나 싶었지만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었죠. 21선을 다시 올라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구간은 직전의 고점 구간 그리고 근래의 지지를 나타냈던 구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제 5일선을 붙이면서 반등만 나오면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구간이었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뉴스입니다. 어제 시간에서 공시까지 나왔다, 뉴스까지 붙었다, 심지어 머스크 관련주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배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손익비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한시한 봉을 보면 최근 요 아주 IP 투자만의 좀 이렇게 특성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좀 시가로 배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아주 IP 투자 오늘 화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4월 14일 화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또 그냥 대박이 났죠. 자, 그 마치 29.93% 상한가 바로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얼마가 수익이 난 거예요? 시가를 단 3.3%, 3% 수준만 뛰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러프하게 잡아도 최소 26, 7% 이상의 수익이 난 거였죠. 자, 그러니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내일 수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이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이 쉽게 돈 벌어 가시라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요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요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이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이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월요일의 미장은 예상과는 달리 강했었는데요. 어제 국장과는 다소 상반된 모습을 보였었죠. 오늘 우리 국장에는 오늘 반영이 좀 되었습니다. 자, 핵심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의 미국은 고용이 강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병목 현상,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요것만 딱 해결이 되면 우리가 완벽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저는 올 거라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 지금의 구간은 이 폭발 직전에 고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는 지금의 구간은 반드시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장은 오히려 공략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봐요. 자, 수요일장 중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좀 급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그래도 뭐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다시 한 번 더 발생을 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했던 이유에는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좀 많은 과정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좀 손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국 경제를 뭐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길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요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 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게 이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번 에이펙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분명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어찌됐든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가는 것 또한 제한적이지만 빠지는 것 또한 여러분들 분명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쫄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같은 구간, 여러분들 좀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분명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석주였고요. 시청 감사합니다.